그래서 나는 10월 말에서부터 올 연말까지 반드시 광화문에서 광주 사태 이상의 내전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려고 좌파 촛불 혁명을 지금 하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보십시오. 포스터를 보세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얘들이 조직력을 가지고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번 띄워보세요. 전국 지방별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쟤들은 숨어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 요거 지역별로 다 지금 다니면서 9월 28일 또 9월 28일 해서 쭉 보세요. 지역별로 다니면서 요거 하는 짓을 나한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서. 이 개자식들이. 그럼 얘들이 왜 지금 촛불 혁명 조직을 지방을 다니면서 왜 하겠어요? 심심해서 하겠어요? 반드시 10월 말부터 이걸 광화문광장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항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정광훈 목사님, 우리가 5년 동안 가문에 오래만 가고 가라만 가고 그리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면 됐지. 목사님이 자꾸 영웅되려고 우리 보고 지금도 뽑으라 그러고 대통령이 다 해줄 텐데.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무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다면 자기의 친장모 김건희 여사님의 친엄마가 깜빵을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깜빵을 가겠냐고요. 대통령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뭐냐? 밑에 받치는 세력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받치는 힘은 국민의힘 정당은 오히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계속 대들고 있어요. 없어요. 오직 윤석열을 받치는 힘은 광화문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반드시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방법 그대로 촛불 시위를 이제 할 텐데, 헌법재판소가요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3달 동안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할 때에 박근혜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중에 한 명 좌파 빼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치 탄핵을 결의한 것은 뭐냐? 촛불 혁명이야. 바깥에서 죽인다 이거야. 헌법재판소 이 소장들 재판관들 나오면 죽여. 한국에 살 생각하지 마. 재판관들 보니까요 전혀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그냥 저는 일치 박근혜 탄핵을 다 결의한 거야. 요와 같은 일을 이 올해 안에 다시 또 진행하려고 촛불 시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가 탄핵 당할 때는 가문 세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없었다고. 여러분과 저는 언제 나왔느냐?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 나온 거야. 분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 광화문 세력이 살아있어요. 한국의 최고의 조직이야. 그러므로 꿈에서 깨야 돼, 이 자식들아. 옛날처럼 뭐 박근혜 탄핵 시킨 것처럼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을 줄 착각하지만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한국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민노총 해봤자 240명밖에 안 돼. 한국노총.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날 끝장내려고 합니다.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1000만 명. 이해되십니까? 내가 애국운동을 40년 해봤더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선제적으로 대결을 해야 돼.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때 가서 싸운다. 헛방이요. 내가 그래서 뭐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연합해서 뭐 10월 27일 날 무슨 뭐 차별금지법 내 속으로 묻고 있어요. 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이미 촛불 시위가 시작될 때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날 선제적으로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민족은 항상 보면요 약점이 하나 있어. 우리 민족은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미국에서 제2의 이스라엘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못한 게 딱 하나가 있어. 뭐냐? 이스라엘은요 선제적으로 박살내버려요. 이번에 하마스 박살내는 거 봤죠? 봤지?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냥 옆에 있는 주위의 나라도 폭격을 다 해버렸어. 아예 선제적으로 까불면 죽인다. 그러니까 아랍 세계 다 합쳐도 이스라엘 하나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보면 당한 뒤에 항상 나중에 가서 뭐 3.1 독립운동한다 뭘 한다 이래요. 자, 우리 황준원 장군님을 모십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장군님, 육군사관학교 나왔죠? 별 3개죠? 제대한 뒤에 역사 교수하셨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인지배랑도 그렇고 병자 오른다 그렇고 꼭 사고가 난 뒤에 그때 가서 뭘 하자 뭘 하자. 아니 이번에 6.25부터 한번 해보자면 6.25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 사전에 우리나라 군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히 이 정보라는 것은 네. 첩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여러 첩보들을 모아서 평가 단계를 거쳐서 정보로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군은 지금처럼 이런 조직적인 규모 있는 군대가 아니고 막 창설되고, 어떻게 보면은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보다도 더 조금 뒤떨어진 그런 막 창설 단계의 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고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께도 기관이나 이런 공인된 과정을 거쳐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육군본부에서 정보참모부에 있었던 박정희 장군, 그때 정보참모부에 장교를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전방이, 적이 보이는 전방에 있었던 사단장들 중에 좀 똑똑한 사단장들, 예를 들면은 3사단장, 1사단장, 6사단장 이런 몇 개의 부대는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관도 이것을 제대로 대비 못했습니다. 박사님 rol로 계속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실 때에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참 6.25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했든지 국난을 극복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90%가 아니라 저는 다 했다고.
자,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앞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틀어지고 있는 78% 남노당들이 계속 북한한테 전쟁으로 빨리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김학성 교수님, 북한의 정부는 8월 25일 날 세웠죠. 8월 25일 날 해주 선거를 하고 세주 선거를 했죠. 9월 9일 날 만들어졌어요. 세웠죠. 네네. 그런데 북한의 선거는 8월 25일 날 선거를 했고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 했어요? 5월 10일 날 했죠, 보세요. 5월 10일 날 했죠.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우리 한국 선거를 했다고. 그런데 북한의 선거에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이런 말을 듣고도 잠을 편하게 자는 사람들은요,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라고. 어휴,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멍청해. 보니까요, 북한의 8월 25일 날 선거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사람들이, 남노당 출신들이 도토리 도장을 봐서 저녁마다 집집마다 하면서 쉬 하면서 도장을 딱딱 찍어서 마다리 부대를 담아서 북한에다가 표를 갖다 바친 게 540만 원이에요. 540만 표는 목사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박헌영 자서전에 보면 540만 표가 넘어갔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마다리 부대 한국에서 투표해서 북한으로 붙인 거야. 그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저기 봐요.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1948년 8월 25일 북한 해주 지하선거 투표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목사께서 예전부터 공개하셨지만 한국과 소련이 수교할 때 당시에 그 소련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제공한 사진이에요. 제주도에 고르바초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30억을 빌려가면서 우리한테 준 사진이 뭐냐?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봤어요. 한국의 백성들이 78%가 540만이 북한한테 빨리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요청을 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일이가 최은희한테 김일성의 생일날 이 최은희가 비밀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한 거 한번 들어볼래요? 이 김정일이가 직접 하는 말이야. 들어보라고 말이야. 당신은 저기라는데 우리들이 크게 나와서 그렇지. 죄와 사로 하나 지도 못하았어. 끝까지 뭐야? 죄와 사로 하나 지도 못하았어. 끝까지 연결하고 하나 데서 우리가 연결 한데 그때는 가면 반성을.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6.25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야. 김정일이가 남조선에서 내려와 달라고 540만 표가 78%가 내려와 다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는 내려가 줬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6.25는 왜 일어나느냐? 첫째, 이 45년부터 48년까지 남노당 때문에 남노당들이 6.25를 일으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 남노당의 수장이 누구냐? 박헌영이 북한으로 쫓겨갔다. 쫓겨가서 황교안장군이. 그래서 이 박헌영하고 또 김일성이 둘이가 스탈린을 설득하러 갔잖아요. 네.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몇 차례 갔습니다. 몇 차례 가서 뭐라고 했어요? 1950년 이전에 네. 스탈린에 가서 성인만 해달라. 성인만 그리고
지원해 주냐면 우리가 최소한 3개월 이내에 방안을 다 부산까지 점령하겠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모택동한테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과 모택동이 계속 주저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원자탄을 미국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을 알고 혹시 자기들한테 쓸까봐 싶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6.25가 일어난 것은 왜 그러냐?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라인은 알루시산 열도로부터 일본, 그다음에 당연히 남한,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서야 되는데 알루시산 열도, 일본, 필리핀 이렇게 호주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고 모택동한테 쫓아갔습니다. 스탈린이 먼저 승인을 했습니다. 봐라, 지금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태평양전쟁 끝나고 지금 전쟁을 이제 아주 국민들이 싫어한다. 미국은 여론 국가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내려가도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준비를 해서 6월 25일 날 남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포했어요.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에치슨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시는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니까. 에치슨이가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뭐냐? 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여기 보세요. 일본 열도,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대만까지 제외했죠, 없어요. 대만까지 제어하고, 한국은 보세요. 한국은 북한한테 넘겨준다 이거야. 이렇게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에치슨이가 국무장관이 돼서 왜 한국을 포기하는 것을 소련한테 사인을 줬느냐? 야, 대한민국 주워 먹어. 아니, 에치슨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은 니들이 주워 먹어.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간첩한 놈이 내려왔어요.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성시백이라고 하는 이 간첩은요, 원래 해방 전에 중국의 모택동 군대 안에 있었던 장교야, 장교. 근데 이놈이 해방이 딱 되니까 나도 대한민국을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성시백이한테 친서를 써줬어요. 김일성을 향해요. 여기 조선 사람 중에 전쟁을 잘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공산화시켜라.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성시백이가 평양에 도착해서 김일성이한테 편지를 추천서를 내놓으니까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북한은 이미 내가 다 들어지었어.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가서 공작을 하라. 그래서 성시백이가 최고의 간첩이 대한민국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국회를 점령했어요. 국회를 어떻게 점령했어요?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간첩으로 포섭했습니다. 또 일당 여러 사람들을 이 성시백이가 간첩으로 포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포섭을 했고 성시백이가 했고 6.25가 왜 일어나는지를 내가 설명하는 거야. 6.25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간첩으로 포섭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주한미군은 나가라고 철수 결의안을 통과를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고 좀 오줌 좀 싸도록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줌이 좀 줄줄 싸도록 좀 설명. 목사님이 워낙 설명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 옆에
옆에서 이제 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아까 연설 잘 놔두고만 왜 그래 또. 목사님 잘하시기 때문에 저 옆에서 이렇게 박자만 넣어드리면 되는 거죠, 목사님? 아니 그러가서 미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시배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펼했지만 언론기관을 장악한 것도 물론이고 각종의 근데 우리 화폐도 이 찍어서 거짓 화폐를 찍었잖아요. 정판사 쪽에서요. 그것도 다 성시배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언론 장악하고 돈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장악했는데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부의장을 포섭하고 그를 에워싼 여러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포섭을 했던 것이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라는 결의안까지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결의안을 하니까 국회에서 주한미군 나가라고 결의를 하니까 애치승 국무장관이 가만히 있는 나가겠어요? 그래서 아까 애치승 국무장관을 보세요. 그래? 여러분 미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요. 미군은요 지금 평택에 지금 미군이 있죠? 평택 미군인지 알아 몰라요? 저 평택은 미군 기지가 중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여기서 아무리 나가라고 소리쳐도 절대 안 나간다 착각하지 말으니까. 미군의 원칙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원치 않는 나라에는 있지 않는다. 장로님 연합사 출신이죠? 미군들하고 생활 많이 해봤죠? 미국은 가장 자유민주주의의 리더 국가인데 그 말은 뭐냐?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게 또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지금 11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제까지 주둔하던 미군들을 뽑아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이제 식민지 그러는데 정말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지금 영토만으로도 너무 족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미국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필리핀에서 양키 고음 소리 나니까 뭐 주저없이 필리핀에 있던 해군과 공군을 뽑아버렸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공청해서 그렇죠. 그 미군이 필리핀에 주도하고 있었죠. 네. 주로 뭐 해병대하고 공군들 저 그런 해군 공군이 공군입니다. 네, 있었는데 그게 미국이 그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비용을 미국이 댔잖아요. 거꾸로 항상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 돈 좀 더 받으려고 미군 나가 그러면 안 나가고 돈 올려줄 줄 알고 나가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붙인 것이 네. 신추경이라고 신부였습니다. 세상에. 양키 고홈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국민소득 높았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떠나가니까 미군 떠나가면 그것으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거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떠나갑니다. 금융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꼬레비였습니다. 저는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갔습니다. 필리핀은요 엄청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게 제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국민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안 했으면은 필리핀은 지금 우리보다 거의 못지않을까. 여러분 국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망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우리 개인도 기업도 7전 8기 할 수 있습니다.
7번 쓰러져도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국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년 역사에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당했습니다. 70년 동안 지금 외침 없이 우리가 세계 6위, 7위 국가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의 통찰력과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평택에 개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10명이 분신 자살을 하겠다. 25,000명이 평택에 주한미군을 쫓아내려고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광문에서 5만 명이 나가서 선제적으로 막았는데 그때 평택에 온 사람 손들. 어휴, 인천도 많이 왔네. 이야, 네가 니한테 박수 한번 쳐. 네가 니한테 박수 쳐.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아내가지고 개딸들이 25,000명 온다 그러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97명 왔어. 이게 뭐냐? 선제적으로 대결하는 거야. 아멘. 97년도 절반은 무당을 데려와서 무당 그림 한번 보라고요. 이거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박살내가지고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은요 분신자살에서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근대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강원운동을 우리가 5년 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정권 교체 해냈어.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24만 표 차이로 졌으면 이재명이가 이겼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기 교수님, 그러면 연방 대통령이 됐을까? 아, 목사님, 그 답하기 전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예. 정말로, 이재명이가, 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자리에 올랐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고, 보수우파의 모든 국민들은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광화문에서 내일 모레 10월 3일 날의 의의는 뭔가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9년 10월 3일 날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조국을 끌어내렸습니다. 조국을 끌어내렸습니다. 만일 그때 조국을 끌어내지 못했으면 오늘의 윤석열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2019년 행사를 주도하신 분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보수파의 국민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30년, 50년 간다고 떠들었지만 적어도 10년은 갈 수 있다고 보여줄 정치 상황이지만 5년 만에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5년 만에 끌어내리게 된 배경에는 목사님께서 2019년에 구국선언을 하시고 정말 적은 숫자로 시작하셨지만은 10월 3일날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24만 표밖에 되지 않은 표차로 우리가 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의 변동을 보면 알다시피 지금은 국회가 193석을 좌파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망조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멘. 정말 우리 국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을 고리무원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10월 3일날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되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왜 일어나는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시백이라는 이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건국 후 해방 후에 최고의 간첩입니다. 이놈이요 내려와서 세상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똑같은 신문을 찍어냈어요. 언론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신문인지 성시백이가 찍는 신문인지 왜 한자 글씨가 똑같으니까 국민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국회를 장악을 했어요. 뿐 아니라 황교안 군대를 장악했어요. 간첩이. 예,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때 누구요? 신성모. 예, 신성. 신성모를요 간첩으로 국방부 장관을 간첩으로 이렇게 놓고 6.25 일으킨 거야.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간첩으로 딱 세뇌를 시켜놓고 6.25가 일어나기 3, 4일 전에 우리나라 전체 군대가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 3분의 1을 시골에 가서 모내기 하고 오라고 군대를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자, 보세요. 6.25가 왜 일어난지를 보라고. 모내기 후기하라고 군인들을 다 보냈다. 보내고요. 전방에 있는 사단은요, 뭘 했느냐. 군대에서 실탄 사고 난다고 실탄을 전부 압수해서 창고에다가 전부 다 가둬놨어. 가둬놓고 그래놓고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는 그때 탱크가 있었어 없었어? 한 대. 한 대도 없었어. 북한은 몇 대 있었어? 거의 200이 있었어요. 북한은 240대의 전차를 가지고 남침을 하니 우리는 전차 한 대도 없어. 비행기도 한 대도 없어. 북한은 소련 때 비행기들 지원받았어. 그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어난 거야. 그런데도 지금 학교에서 정교조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켰다. 아니 대한민국이 일으켰으면 장로님 원래 대한민국이 일으켰으면 먼저 선제 공격할 때는 우리가 먼저 북한으로 한 1km 정도로 갔다가 뭐 쫓겨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서울을 먹었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잖아요. 그럼 6.25를 누가 일으킨 거예요 도대체가? 이미 이것은 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소련에서 기밀 문서들이 이 기밀 문서가 시일이 지나면은 1급 기밀에서 2급, 3급 대외밀 해가지고 나중에 평문으로 돼가지고 공개됩니다. 공개됐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스탈린과 뭐 대통령이가 실행을 했고 승인해서 김일성이가 그때 여러분 공산주의가 막 확산될 때예요. 그런 전쟁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모든 기밀 문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스탈린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6.25가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멍청한 아니면은 주사파밖에 없습니다. 정교조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 가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자 그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야. 교회 장로인데 이제 경회로에서 낚시를 끝내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두루마리를 입고 정동 교회를 가요. 장로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은 대단해요. 이명박 대통령 할 때요 교회 매주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김영삼 할 때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교회 갔어 안 갔어? 갔다고? 가기는 그건 가기는 전부 사이비들이요. 그런데 이승만은 교회를 한 줄도 안 빠져요. 정동교회를 가려고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파주 쪽에서 경찰관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헐떡헐떡대고 왔어요. 대통령님, 대통령 각하, 큰일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전쟁. 이미 개성이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개성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개성이 넘어갔습니다. 인민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왜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하지? 그때서 이승만이가 최병덕 참모총장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물었어요. 자네들, 아니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해서 개성까지 먹혔대는데 왜 자네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하나? 했더니 이미 이놈들이 간첩이요. 뭐라고 했냐? 대통령께서 신경 쓰일까봐 보고 안 했습니다. 저거요, 북한 애들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바로 반격하면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두만강 가서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위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간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 명쾌하게 대답 한번 해봐요. 그때의 6.25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하고 지금 현재 야당이 192석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간첩수준이야. 그때의 위험한 상태와 6.25 일어나기 직전의 위험한 상태와 오늘의 지금 대한민국의 위험한 상태가 어느 쪽이 더 심해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분류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군사를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재래식 군사력, 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뭐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변수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국회를 비롯한 정치. 저는 그때 6.25 당시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국회가 장악됐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좌파, 심지어 간첩 내지 종북 수준의 국회의원들로 야권이 다 됐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지금이 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국민, 죄송하지만은 그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지금은 뭐 알면서도 우리 지금 종북, 친북, 반미, 친중 합치면은 그때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 불감증에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목사님 시간에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와인버그 장관이 1991년도에 The Next War라고 다음 전쟁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픽션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고 소설성이 아니고 예측서입니다. 다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서 여기 6군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제일 가능성이 큰 것은 한국입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그런 좌파들 시위로 인해서 혼란이 극대화됐을 때 북한 특수군들이 침입하고 이런 것으로 전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선거 개혁하지 않고 이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거 밝히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 보수파 수권은 없습니다. 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매일매일 가슴이 아프고 참 숨이 막힙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사인했죠. 네네. 또 노무현이가 거기다 추가로 또 사인했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문재인이가 가서 대못을 박았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3대 좌파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192석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강정책 예. 통일론 네. 6번 한번 이거 한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저게 현재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아시다시피 김대중에 가서 연방제 사인을 한 것이죠. 14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 적극 이행한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행한 연방제 통일안, 즉 적화 통일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인 문서에서 당의 헌법과 같은 내용에다가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은 당규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하고 지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속을 답답하게 만든 것이고 정말 이것은 광화문 애국세력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애타게 안타까워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정말로 이게 이 전후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촛불 시위를 들고 일어나서 강화문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간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없단 말이야. 왜? 서명을 했거든. 3대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 서명했으니까 서명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존재해요? 아니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 돼요? 연방제 통일을 하면 세상 사람은 몰라도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장로님 연방제 통일하면요 장로님 장로 할 수 있어요? 장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저희가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가족끼리도 근데 자유로운 대화도 못하고 예배의 자유도 없고 신앙도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금의 2,500만의 북한이 김정은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노예 상태를 우리는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11월 15일 날 네네. 선거 공판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재명은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약속하고 서명한 그대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촛불 시위를 들고 일어나면 네.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목사님께서 늘 나라가 위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전에 구약 때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당시에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럴 것이냐. 그러면서 진정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배우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목사님께서 늘 이대로 가면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화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김정은 치하의 노예 생활이 예견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각성을 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둔한 백성이 현재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월 3일 날 광화문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러분들만 오면 안 돼.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그래야
촛불을 진압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이제 황교안 장관님 마지막 발언 자유 발언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기자분께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오늘 이재명이 위정교사, 그러니까 위정교사의 저 마지막 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년.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원자탄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분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쉬지 않고 페달을 돌려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은 자전거는 쓰러진다. 똑같이 이분이 이야기한 게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라왔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의해서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언제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켜보고 침묵하는 국민들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거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 아니라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국회, 여러분 국회의원들 180개 특권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이 3분의 1로 깎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국고 훔쳐먹으려고 국회의원 하는 놈들 하나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건 영적 싸움하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CCTV에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3일 동안 또 우리가 남은 동안에 예수한국 보험통일 이것 이루는데 우리 삶의 순서를 꼭 지켜서 우리 후손을 위하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정강호 목사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 우리 한준성 장군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불난다 천불난다 이 가수를 모시고 여러분 우라통을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자 뉴스 좀 띄워봐요. 방금 이재명이 징역 3년 징역 3년인데 구속돼버리면 5천만 국민이 강경으로 다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여기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감옥 갔을 때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2년을 실형을 받았어요. 구속이 됐고 감옥살이를 1년 넘게 하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저보다 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더 살아야 됩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열불난다 천불난다의 우리 인기가수 박선희 씨가 최신곡 가자 자유통일로로 오늘 처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10월 3일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되겠죠? 10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자유통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노래를 좀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하면은 여러분 주사 마찬결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또 한 번만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서
이것도 대박 칠것 같죠? 난리 났어요 이제.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어디 갔어요? 여기 계시네. 열물이 지금 보기 열물이 좀 나는 것 같아. 어차피 한가 오늘 열물 난다 cham을 난다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산산조가 거들나고 있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일으킨 애국 공지여. 그렇지. 예불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혈불 난다 천불 난다. 오락통이 터진다. 조상님이 피나 흘려 놓은 제사이 산산조가 거들나고 있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요. 우리들이 이긴 애국 공지여. 태극기를 들어라 태극기를 들어요. 우리들이 이긴 애국 공지여. 이재명이가 오늘 다시 3년 구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강원에 안 나가도 되지? 아니, 이재명이가 이제 끝난 건데. 그래서 촛불 시위가 내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 많아집니다. 어차피 이재명 끝났어. 끝났는데 가만히 있겠어? 내전이 일어나지. 아까 전국에서도 내전 일어나는 개들 지방에 순회하면서 비밀 순회한 거 봤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요 강화문에서 이번 목요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거야. 판사들이 3년을 때리고 지난번에 2년을 때려도 결국은 촛불 시위에 접어들면 끝나는 거야. 촛불 시위와 강화문 우리와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목요일 날 10월 3일 날은 반드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 현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이제 만세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이재명 3대는 이제 검찰이 드디어 강화문 강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